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올리고 오늘 또 다시 올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동영상 말미에 제가 다음 동작으로 다리 동작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영상을 찍기는 찍었는데, 좀 찍다 보니까 약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동영상을 올리기가 조금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올리게 됐는데, 조금 더 정리된 다음에 그렇게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후에 제가 뭐 느낀 부분들, 음, 어, 일단은 뭐 다리 조작, 우리 최근에 이제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재적소, 뭐 이런 말 있죠. 필요할 때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준다,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을 텐데, 뭐 좋은 게 뭐 아무리 많더라도 그걸 적당한 곳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거는 이제 뭐 가슴 두드리는 거, 뭐 수건 올리는 거, 이런 거 얘기도 좀 드렸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슴이 너무 빡빡해지고 이러면 수건 올리기나 이렇게 좀 가슴 두드리는 거, 이런 걸 좀 쉬었다가 이 폐가 올라오면 뻑뻑해지거든요. 그 머리도 약간 묵직해지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쉬었다가 쉬면 또 천천히 또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니까 일단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면 먹힘 현상이 또 생겨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우리가 뭐 먹힘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쓰는데, 혈액이 잘 안 돈다는 생각이에요. 혈액이 안 돌면 몸이 뻐근해지죠. 전체적으로 뻣뻣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먹힘 현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적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균형이 안 맞아서 몸이 이상하다, 이거는 좀 뻐근하다라고 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몸이 아주 안 좋았을 때 뭐 몸이 뻣뻣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순방향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다가 보면 좀 너무 과하게 했다든가, 좁은 혈관으로 혈액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갔다든가, 그 밀려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막 밀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예? 혈액의 밀도가 너무 올라가서 통과도 안 되고 뒤로 후퇴도 잘 안 되고, 이런 걸 먹힘 현상이라고 하는데, 먹힘 현상이 생길 때는 일단 뭐 후퇴하는 전략을 써야지. 뭐 왼쪽으로 계속 가다가 보니까 먹혔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시 후퇴를 해야 되겠죠. 뭐 다리 조작도 뭐 오른발이 뒷발인데 앞발로, 또 왼발은 앞발이니까 뒷발로 계속 하다 보니까 먹혔다, 뭐 오버가 됐다, 먹혔다, 몸이 이상하다, 뭐 뻣뻣뻣뻣하고 뭐 뭔가 좋았는데 갑자기 나빠졌다, 이러면 오바나 먹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러면 후퇴를 해야 되겠죠. 후퇴를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가슴치기나 수건 올리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뻐근해지면 여기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단 후퇴를 해줘야 되죠. 멈춰야 되죠. 하던 동작을 멈추고 오히려 차분하게 좀 걸어 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어떤 뭐 왼손, 뭐 왼발 이런 쪽으로 많이 차고 있고, 오른손 오른발도 차고 있는데, 뭐 옆구리도 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방향적으로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라인에 피가 많아서 왼쪽으로 자꾸 옮기는 작업을 하고, 이거는 좌우 비대칭적인 요소잖아요. 또 우리가 가슴 위쪽을 두드려 준다는 건 약간 상하 비대칭적인 요소를 건드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슴에 모래주머니를 올리고 뭐 이렇게 물병을 들고 물병 운동을 하고 이제 상체 운동을 한다는 건 상하 비대칭적인 요소를 좀 돌봐준다라는 거고,
또 상하 비대칭적으로 창자에도 상하가 있어요. 창자에도 상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 다리 동작 두 가지 있잖아요. 앉아서 하는 다리 동작. 오른쪽 다리 두 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 두 번 눌렀다 들었다 눌렀다 들었다. 혹은 서서 하는 다리 동작. 오른쪽 다리 두 번 들었다 내리고 왼쪽 다리 한 번 들었다 내리고 이게 시간차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랫배에 있는 창자 아랫배에 있는 혈액이나 가스를 윗배 쪽으로 옮겨주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약간 창자 속에서의 상하 비대칭을 고려하는 거죠. 다리에도 뭐 피가 너무 많이 오래 걸어 다녔다든가 오래 서 있었다든가 하면 다리에 피가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한 번씩 다리 동작을 해서 피를 올려준다는 것도 다리에 있는 상하 비대칭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갈비뼈 치는 거 있죠. 갈비뼈 치는 거. 제가 이게 여기에 뭔가 조금 느낌이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 다리 동작과 함께 다리 동작만으로 오바가 일어났는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리 동작만으로 오바가 일어났는가? 아니면 제가 이게 갈비뼈 이렇게 치는데 이제 가스를 배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치다가 왼쪽이 좀 약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이제 왼팔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왼쪽을 이렇게 갈비뼈를 치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갈비뼈를 치면 왼쪽 폐를 자꾸 자극을 하게 됩니다. 쿵쿵 이렇게 왼쪽 폐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창자에서 간으로 올라왔던 피가 자 이것도 약간 중요하거든요. 물론 혈액은 모든 피가 뭐 창자에서 간으로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위장 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부분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떤 일정 양의 피가 창자에서 간으로 와요. 창자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간으로 와서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하고 난 다음에 정제된 피를 양쪽 이렇게 폐 문맥을 통해서 양쪽 폐로 피를 간에서 양쪽 폐로 피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흘러 들어가서 폐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산소를 우리 호흡을 하는 동안 폐로 들어온 공기 속에 산소를 흡수를 해서 산소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이동하거든요. 심장으로 이동했다가 심장에서 몸 전체로 쫙 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비뼈, 이 팔이 왼팔입니다. 지금 이게 셀카 모드니까 왼팔로 이렇게 겨드랑이 쪽, 그러니까 갈비뼈를 쿵쿵 이렇게 뭐 소리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양팔을 이렇게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 양쪽 횡격막이 들린다는 거예요. 폐가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트림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트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직 못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만 한다고 또 폐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뭐 왼쪽 다리도 적정 중량을 차야 되고 또 혈액순환도 전신 운동이나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되고 왼팔도 적정 중량을 차고 해야 트림이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냥 이 동작만 한다고 트림이 나온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중량을 차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조건 하에 이 동작이 먹힐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치다가 내가 왼팔 운동을 좀 많이 하면 좋다고 느낀다라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왼팔 운동 하고 싶다. 자꾸 지팡이를 짚고 싶고 괜히 가서 왼팔을 누르고 왼손에 물병을 잡고 있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왼쪽 겨드랑이를 쿵쿵 이렇게 치면 이제 양쪽을 치다가 왼쪽을 쿵쿵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 간에서 폐문맥으로 이제 양갈래로 피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간은 여기 위장 앞쪽 이렇게 위장 뒤쪽으로 한 네 개 정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가로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그게 간에서 노폐물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폐로 이렇게 폐문맥으로 할 때 이렇게 피가 들어오거든요. 충격을 주는 쪽으로 피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 쪽을 좀 쳐보라라는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충격을 주니까 그쪽으로 흐르는, 양갈래로 흐르는 피가 왼쪽으로 충격을 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흘러 들어온다. 그러니까 왼쪽 폐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겠죠. 왼쪽 폐가 좀 커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왼팔 운동을 하고 싶다. 자, 왼팔 운동을 하니까 좋더라. 좋더라는 분들은 양팔로 겨드랑이를 치다가, 겨드랑이 아니죠. 갈비뼈를 치다가, 갈비뼈도 약간 뒤쪽이라 그랬죠. 약간 뒤쪽을 치다가 왼팔을 더 해보면 뭔가 모르게 제가 그때 약 2주 전, 뭐 2주 조금 넘은지 모르겠는데 2주 전쯤에 이게 다리가 오바 현상이 일어날 때, 앞발 뒷발이 바뀔 때, 물론 이제 왼발 뒤꿈치 안쪽과 오른발 앞꿈치 안쪽을 위주로 해서 좀 걷기도 하고, 그걸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걸 했었거든요. 이걸 하면서 어느 순간 다리가 탁 바뀌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왼팔 운동을 못하게 되다시피 됐어요. 한 2주 동안. 그냥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조금씩 쫓긴 했는데, 그 전에 비해서는 거의 아주 적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왼손 중량도 190으로 내려오고, 오히려 오른손 중량은 40을 차다가 100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그때 당시에 그냥 제가 결론을, 다리가 바뀌면 상체도 바뀌어 버린다, 이런 결론을 조금 내린 것 같은, 사실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리가 바뀌면 상체도 바뀐다. 이것도 말이 되기는 돼요. 말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거든요. 다리가 바뀌었을 때 왼손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왼손을 벗기도 하고, 막 오른손을 더 무겁게 250을 오른손에 잡고 자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도 왼팔 운동을 계속 하기는 했었고, 또 이번에는 또 왼팔 운동을 어느 정도 하기도 했지만, 왼팔 운동도 계속 했지만, 겨드랑이를 이렇게 갈비뼈를 툭툭 치는 동작을 했었는 기억이 나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도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연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연구하면서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이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2주 전쯤에 이거 오바되기 직전에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오바가 됐다고 판단하기 전에 벌써 약간 옆구리 쪽이 자꾸 왼쪽이 더 세지는 느낌, 또 왼쪽 다리도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무거워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일정 부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겨드랑이 쳤을 때, 양쪽을 치다가 왼쪽 겨드랑이를 뭐 5번이나 10번이나 더 쳐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가, 이게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기가, 제가 이제 오버가 됐다가 이제 다 풀렸어요. 다 풀렸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손이, 다리 중량도 조금 지금 50g으로 내려와 있고, 지금 다 풀렸는데, 지금 손은 오른손 100, 왼손 190 이렇게 차고 있단 말이에요. 잘 때도 추가적으로 차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모르게 이제 어제부터인가 왼팔 운동을 조금씩 자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왼팔 운동을. 근데 지금 다리 중량도, 제가 45, 그러니까 사실 40까지 내려갔습니다. 4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50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다리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다리 동작을 하고 있는데, 왼팔 운동도 하고 싶고, 어제 저녁에 괜히 왼손을 한번 차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찼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왼쪽 라인에 뭔가 피가 약간씩 부족해져 가고 있는 그런 묘한 느낌. 그렇다고 뭐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지가 않아요. 그냥 제가 워낙 민감하니까 이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가서도 이렇게 왼팔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합니다.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또 가끔 가다가 왼쪽 가슴이 약간 뻐근한 그런 느낌이 한 번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 번 들었고, 그냥 물을 마실 때 약간 식도 쪽으로 이렇게 물이 약간 걸리면서 내려간다 이럴 때, 뭔가 이 폐가 안 맞을 때,
폐가 안 맞을 때 약간 식도 쪽으로 걸리면서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왼쪽 폐가 조금 작아지고 있나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뭐 컨디션이 크게 안 나쁘니까 그냥 그럴 때 지팡이를 좀 짚어 보기도 하고 왼팔 운동을 이렇게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왼쪽 다리가 4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5g 2번 올려 갖고 50까지 올라갔고, 오른손 왼손은 그대로 있습니다. 100이나 100하고 190 이렇게 있는데, 옆구리도 50, 그냥 옆구리는 50 정도에서 멈췄기 때문에 옆구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왼팔 운동을 좀 해보면 딱히 이렇게 뭐 뭐가 그때처럼 오바 현상이나 다리 동작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 하면 오바가 돼서 다리가 바뀔 것 같은데, 바뀌게 할 수 있어요. 바뀌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싫으니까 적당하게 하면서, 요 정도 하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어떤 요소가 이걸 지금 오버되는 걸 막고 있는 건가? 지금 하여튼 제가 오른다리가 뒷발이고 왼다리가 앞발이기 때문에, 하여튼 왼발은 뒤꿈치 이용해서 자꾸 뒤로 살짝 당기고, 오른발은 뭐 안쪽이나 앞꿈치 혹은 뭐 뒤꿈치도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꿈치, 엄지발가락 쪽도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요, 겨드랑이를 이렇게 친 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거 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자 하여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제 겨드랑이를 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양팔을 하다가 왼쪽 겨드랑이를 자꾸 치니까 왼쪽 옆구리가 자꾸 세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려고 노력도 하기는 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근데 왼쪽 다리에 힘을 준다고 해서 왼쪽 옆구리가 세지는 건 아니거든요. 왼쪽 옆구리가 세지려면 왼쪽 옆구리를 밀어야 이렇게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다리만 이렇게 한다고 왼쪽 옆구리가 세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옆구리를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근데 겨드랑이를 치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영상. 왼발에 힘을 주고 겨드랑이를 치면 뭔가 옆구리가, 옆구리가 약간씩 왼쪽으로 가려는, 이쪽은 힘이 안 돼. 왼발에 힘을 주고, 자, 이렇게 치다가, 그죠? 이렇게 치다가 왼발에 힘을 주고 툭툭툭툭 치면 옆구리도 왼쪽으로 올라가고 다리도 약간 왼쪽으로 올려는, 보세요. 몸이 약간은 뭐 크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 있는데 왼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뭔가 모르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힘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동작을 해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입니까?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기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보는 겁니다. 그냥 제가 서서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더 확실한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왼쪽 팔이나 옆구리도 세지고 다리도 세지면서, 그때 다리 중량이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까지 내려왔어요. 65에서 뭐 15g 정도 내려왔던 거죠. 근데 워낙 저중량이니까 65에서 40 내려온 거는 뭐 적은 중량은 아닙니다. 한 3분의 1은 빠져버린 거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50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뭔가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하나님께 계속 기도도 하면서 이건 뭐죠 이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겨드랑이도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원래 하던 걸 약간 등한시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해버리면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가슴 치는 걸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날은 가슴 치는 걸 좀 많이 해봅니다. 해보는데 아 뻐근해지네 이거.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게 단순하게 표본을 단순하게 잡고 들어가야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험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보다 보면 하여튼 그 전에 겨드랑이 치는 걸 했는데 오바가 되고 나서는 이상하게 겨드랑이를 많이 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쳐도 그냥 양팔을 같이 쳤습니다. 양팔을 같이 쳤고 그렇게 안 해도 저는 트림이 또 올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개발한 거는 제가 뭐 이거 필요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배가 빵빵해지고 이럴 때 트림을 좀 해서 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윗배가 올라오면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좋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조금씩 해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상이 조금 길어집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